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데이쇼 JB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모든 분야의 정상급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또는 스포츠, 모든 그런 문화가 발달된 곳이죠. 특히 뉴욕은 세계 2차 대전 후 문화의 르네상스, 문화의 꽃이죠. 그게 아주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 많은 그런 예술인들이 살고 있으며 또 왕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는 세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보다 훨씬 많죠. 물론 우리의 그 소장품도 있고 거기에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을 달고 그 그림이 걸려서 우리가 같이 가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멀리 오키나와에서 오신 최남호 화백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그 양력을 보고 이 만나 뵙고 놀란 게 그 몸도 캬 푸시고 네.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이 작품이 파워풀한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예, 뉴욕에 처음 오신 거죠? 이번에 갤러리를 하셨는데 네. 그 전시회 그 뉴욕의 인상이 어땠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네. 뭐 뉴욕이 어떻다 말하실 수는 없겠지만 좀 인상이 좀 기대했던 거하고 같으셨어요? 현대미술의 아무래도 중심지라는 예. 그런 칭호가 있잖아요, 뉴욕은. 그렇죠. 그래서 예.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뭐 환상이 있었다거나 네. 뭐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거나 사실 그런 건 없었고 그렇죠. 이번에 좀 더 나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네. 어떤 지원했던 공모가 있어서 갤러리에 공모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 그런 예. 기회로 전시를 하면서 오게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첫인상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사람들이 참 바쁘다. 아하. 그리고 참 많이 다닌다. 평일 낮이건 예, 밤이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 그리고 하나 특이했던 것이 굉장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 도시 안에. 그렇죠. 여기에 세계가 있구나. 예. 이런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네.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럼 활동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주로?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일본 예. 오키나와이고 그러세요? 거기에서 제 작업실을 가지고 그림을 예. 그리면서 예. 전시는 뭐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뉴욕에서도 전시하면서 이제 뭐 그림은 일본에서 하지만 아하. 활동은 여러 제가 나라에서 그 양력을 하려고 잠깐 하고 있어요. 뵀더니 네. 그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뭐 수상을 많이 하시고 세계로 뻗어나가시려고 그 준비를 하시는 경로에서 그럼 오키나와를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 네. 제가 저의 남편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 남편을 만나서 예. 결혼을 하면서 예. 지금 오키나와에서 살게 되었죠. 물론 이 뉴욕에서 살다 보면 전 세계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그 일본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네. 어떤 연으로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되려니까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갔어요. 일본에 처음 여행을 갔는데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일본은 사실 물가가 비쌌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보다 더 비쌉니까? 비싸죠. 그래서 배낭여행을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가 네. 그 전에 이제 인도나 아하. 터키 이런 데 여행을 하면서 항공 마일리지가 쌓였죠. 그래서 티켓이 그러셨구나. 생겼고 그런 이유로 가게 됐는데 예. 그때 전에 알았던 일본인 친구가 만나면서 그때 데리고 나왔던 어떻게 보면 반은 우연이고 반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게 필연이고 네. 반은 우연이고 반은 필연이고 그렇게 만났죠. 결혼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오키나와에서 작품 생활을 처음 한 거 아니는데 지금 그리신 이 작품이 네. 어찌 보면은 그 오키나와의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물론이죠. 저는 네.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예. 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제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에 또 따라서 네. 그림이 많이 변하는데 예. 전에는 여행을 다니는 거와 또 달리 제가 네. 오키나와에 살면서 서울에서 나서 자란 그 도시의 환경에 익숙하다가 아하. 오키나와는 아열대라고 그러죠. 일본의 가장 오키나와가요? 남쪽이라 예. 굉장히 따뜻하고 네. 바다의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 그러네요. 식물도 굉장히 서울에서 본 적이 없는 뭐 야자수 내지는 덩쿨이 우거져 있다든지 그래요? 그런 열대의 숲과 정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오키나와에서의 그 최하백이 생각해도 그리는 이 그림과 한국에서 그렸던 그림하고는 다른데 되게 그 제가 알기로는 화가들은 뭐 다른 예술가들도 그렇지만 뭐 영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영감은 그러면은 그 네. 환경보다도 네.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네. 자연과 제가 주고받는 에너지예요. 한마디로 네. 말하자면. 예. 근데 그러한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바로 여행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행, 그 여행이 오키나와 여행 말고 네, 그 사는 그 것 전- 말고 그 전에 네. 그 여행 무슨 여행을 네. 하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지금도 늘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인도 여행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가고 싶어 네, 하죠. 미국만큼이나. 네, 예. 그렇죠. 그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영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막 보고 싶고 그런 예. 마음에서 여행을 떠났는데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하신 네, 거예요? 하면서 갔었죠. 예. 그래서 그 여행의 전에는 네. 좀 더 저한테 많이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고, 뭐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아하. 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인도 여행이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인도 여행에서 그래서 한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세요? 네. 인도 자체가 워낙 뭐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그렇죠. 믹스가 되어 그렇죠. 있는데 힌두, 뭐 불교, 기독교, 뭐 기독교도 있어요. 네, 카톨릭도 있고요. 카톨릭도 있고, 그러네요. 네, 옛날의 인도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그리고 그것이 다 아하. 되어도 용납이 되는 나라가 또 인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서 제가 그 스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불교 스님이시니까 네, 우연히. 아무래도 우연히 만났는데 너는 뭘 찾으려고 여기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요. 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하. 여행 많이 했니? 뭘 찾으려고 왔니? 아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로운 풍경도 보고 싶고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요, 제가 모르는 저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참 너는 이미 다 네 안에 가지고 있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찾느냐.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어릴 때 그 자랄 때부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제 생각에 우리가 어릴 때 내가 뭐가 되겠다 하고 그거 같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는데 그 최하백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화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희 어머님이 예술을 좋아하셔서 음악과 미술 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영향으로 예. 피아노도 공부하고 처음에는 예. 피아노도 공부하고 바이올린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아하. 그게 그 악보가 이미 있고 그걸 막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그게 굉장히 지루했었나 봐요. 어렸을 때. 미술은 예. 미술은 그냥 하얀 도화지를 언제든지 가져와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서 난 그림을 그릴 거야라고 했다고 해요. 저도 기억이 그러시네. 가물가물한데 이 대부분의 그 음악 교수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은 이 매스메릭 네. 수학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 그 성향이 완전히 틀리다. 근데 그래서 그럼 최하백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시네요. 근데 그때는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뭔가 하는 게 즐겁고 만들고 그리는 게 즐겁고 색을 쓰는 게 즐거웠잖아요. 그렇죠. 즐거우면서 계속 그림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공부하듯이 예. 마치 그림도 잘 그려서 성적을 잘 받아야 나는 대학에 간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그 틀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뭐 대가들에 의해서 이 그림도 규격에 맞는 그 그림을 그리셨군요. 네, 그리고 그게 항상 모든 게 성적이 나온다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대학에 갔는데 딱 대학에 가고 나니까 너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멍석을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공허했어요. 그래, 난 뭘 그리지?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습관화돼 있다가 거기 틀에서 벗어나려니까 오히려 더 그렇죠. 부모가 밥을 해주다가 막상 내가 시집에 가서 밥을 하려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식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당분간 대학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빠져들었던 게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4년 내내 연극만 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내가 이제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런 어떤 연극의 뭐 사람들과 한 공동 작업도 되면서 또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거에 공부도 되면서 그러면서 표현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안에서 뭐를 그 연극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뭘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걸 끌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 영감을 그때부터 내가 그림에 대한 그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전적으로 진짜 아트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래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연극을 통해서. 연극을 계속 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림으로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그리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여행이었어요. 근데 여행을 가게 되면서 점점 더 어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의 범위가 나에게서 점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는 풍경 그런 것들로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됐죠. 그럼 그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인도에 대한 그런 그림은 안 그리셨어요? 요즘 이렇게 인도에 대한 그림 그 브로셔를 보니까 옛날에 이 작품 이 팜플렛은 인도 여행을 제가 2달을 다녀온 후에 전시를 열었어요. 그때 그러셨구나. 이 그림이 저는 이거를 탁 펴는 순간 정말 너무 파워풀해서 야 이런 그림을 그리는 한국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럼 주제가 우리가 보면은 무슨 색깔이 참 화려하다
뭐가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이 주제나 이런 거를 알려면 네. 작가들이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것도 나는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림의 일부이니까. 그리고 하지만 그거 일일이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보시는 분도 그렇게 보세요라고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까? 저는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구나. 나는 이게 이런 줄 알았는데? 라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해석을 저한테 알려주시죠. 개개인으로요. 그럼 그때 그 인도 여행에 돌아와서 남편을 만난 시기는 언제세요? 두 번째 여행을 갔을 때는 이미 만난 후였어요. 나는 만난 후였는데 혼자 갔죠. 혼자 가셨구나. 혼자 두 달간 여행을 했는데 제가 조금 그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일본 남자랑 뭐 여자랑 이렇게 같이 부부가 되면은 그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자식을 갖게 됐을 때 참 힘들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아박께서는 우선은 남편이 물론 뭐 최아백의 그 그림 세계를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만일에 아이를 낳는다면 한국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일본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는 항상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한 점이라고 만약 하신다면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기에 워낙 가깝고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가깝고 먼 그대 뭐 이렇게 뉴스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색한 게 사실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배웠고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맞아. 이건 옳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너가 생각할 때 서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는 한국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그러면 싶습니다. 만일에 올림픽 우리가 가서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하면은 누구를 아이한테 누구를 응원하라 그럴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역시 최아백다운 말씀. 하지만 저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는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편을 딱 나눠서 응원을 하고 해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그 남편이랑 사시면서 그 오키나와의 많은 사람을 보면 또 영감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오키나와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그럼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2차 대전 후를 보면은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사실 지금 일본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다른 나라였고 류큐 왕국이라는 다른 나라였고 류쿠 왕국이라는 다른 나라였고 어떤 얼굴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무역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굉장히 일본 같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날씨가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런 남방계의 그런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느긋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 막 바쁘고 뭔가 칼 같아야 되고 막 그런 성격이 많이 없어요. 오키나와는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아박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 그림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그림에 그게 없고 어찌 보면은 그 타이티에서 그리시는 그런 분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기 이 화려한 그 색깔은 네.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시고 네. 저기 제가 보니까 그 까만 이 네. 연필 같은 걸로 제가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연필이라 그래서 예, 그걸 아주 작은 붓이에요. 작은 붓으로 예. 그리신 거죠. 네. 그게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오키나와에서 뭔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네. 인도에 다녀왔을 때부터 네. 또 원색의 색선이나 네. 색점들로 자연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네. 오키나와에 와서 이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나무였어요.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최화백의 성함이 최나무더라고요. 네. 그럼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예. 있죠. 근데 나무라는 이름은 제가 아티스트 네임으로 영문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나무초이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셨구나. 나무를 워낙 좋아했고 어떤 나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자연을 모두 함축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나무를 그릴 때나 이런 자연을 그릴 때 이렇게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머리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런 작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나무에 어떻게 보면은 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떤 나무와 사람의 일체가 되어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 예. 저의 분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시구나. 저 자연 안에 살고 있는 영혼들일 수도 있죠. 동화되어서 네.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네. 그러한. 그래서 예. 굉장히 즐겁게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나. 나.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뭐 가끔 이 한국 그 화백이나 또 중국 화가, 일본 사람들의 그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 흐름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최화백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같은 아시안이지만 환경이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하고 또 일본 사람 또 특히 한국들 화가들의 그 틀린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요즘 아무래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중국의 현대 미술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제가 어떤 때는 좀 질투가 되는데 우리 그 크리스티 경매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중국의 작품들은 상당히 크게 팔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짧은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예. 항상 뉴욕이 현대미술이 중심이 된 것도 어떻게 네. 보면 전후에 예. 자본이 몰리면서 아하. 미국으로 모든 경제의 중심이 옮겨오면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문화는 항상 경제에 따라오는 존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네. 문화가 꽃을 피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의 현대미술의 발전은 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행이 돼서. 예. 그러면 중국의 그 문화가 발전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 이 화가들의 그림을 선호해서 그렇게 잘 팔리고 더 좋은 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네.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경제의 중심이 예. 중국으로 몰리고 예. 중국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트도 예. 어떤 투자의 목적 아하. 그리고 예. 굉장히 지금 막 사회의 격동기를 겪는 중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네.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혼란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좀 신선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회에서 봤을 때 예. 그런 직설적인 사회를 고발하는 그림이 전후에
새로운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죠. 신선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중국의 현대미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트렌디하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을 갖는 데는 것도 투자인데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봤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봐야 되나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그림은 봐도 이거 이 사람이 진짜 화가가 맞기는 맞나 뭐 이런 그림도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예.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작품을 만약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네.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정말 오픈 마인드로 네. 이걸 받아들일 준비를 먼저 하고 제 말씀은 제 말은 이걸 투자를 먼저 생각한다거나 네. 이 그림이 재산으로 뭘 이용을 한다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 네. 이전에 좋다. 아하. 난 이 그림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보고 싶어. 싶다. 내 거실에 걸어서. 예. 그런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이 왜 좋을까? 네. 일단 첫 느낌이죠. 네. 첫 느낌에서 다가가요. 그림을 계속 보고 예. 좋다. 나는 이런 게 좋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작가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설명을 듣는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구매를 하는 것 그리고 보러 다니는 것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작가를 자기가 서포트를 한다.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참여하고, 보고 참여하는 것 예. 자체가 예. 작가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되고 앞으로 나는 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피카소 그림이다 예. 해서 내 전 재산 다 갖다가 그게- 사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안 된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항상 뭐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하니까 막 간다거나 예.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네. 자신의 기호와 그리고 예. 자신의 눈과 마음을 믿으면 예.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그럼 부모님께서는 최하백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굉장한 저의 후원자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 이번에 제가 그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를 보고 나서는 역시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 특히 이 예술은 그 지원자가 확실하게 특히 뭐 부모라든지 이런 분이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느꼈는데 모쪼록 그 하시는 그 그림에 성공이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뭐 갤러리 준비라든지. 네, 짧게는 예. 가깝게는 올해 말에 서울에서 개인전이 한 번 더 그러세요?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돌아가면 예. 그 전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림은 평생 그리는 거니까 예. 항상 그러세요. 열심히 예. 그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 또 결혼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세요. 아이도 예.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이도 그러면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세요? 모르겠어요. 좋아하면 예. 뭐 나중에 작가가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예. 전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예. 만약 제 아이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도 예. 저는 너무 공부 못해도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겠다 그러세요?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먼 길에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코리안데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영광입니다. 있으면 예. 다시 한번 작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데이 쇼는 우리들의 쇼입니다. 참여를 바라시는 분은 www.koreanday.com 아니면 914-619-8802로 참석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